객관적 축구 분석 방송 빅데이터의 결정체. 안녕하세요. MOTD를 표방하는 비주얼 스포츠 축구 분석 방송 제2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C 방울토마토입니다. 네, 프레시한 이슬이 이슬도령입니다. 네, 레오입니다. 알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경기 관람 후기 및 방송 후기 등 여러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고민 끝에 상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 추첨을 통해서 유니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수원 대 포항의 경기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4대1로 수원이 승리를 한 경기였고요. 이날 승리로 수원이 3연승을 하게 되었고, 또 포항과 8경기에서 1무 7패의 징크스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징크스를 깰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드디어 깨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겼네. 2012년 이후에 계속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2012년 이후 그렇게 많이 붙었네. 8경기가 많구나. 스플릿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먼저 매치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일단 슈팅 수가 수원 11개, 포항 10개로 비슷한 숫자였고요. 유효 슈팅이 수원이 8개, 포항이 4개로 수원이 2배 정도 더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키패스 보시면은 키패스가 수원이 3개, 포항이 0개예요. 근데 포항이 원래 키패스가 많은 팀이잖아요. 네. 포항이 키패스가 제일 많아. K리그 팀 중에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 기록해. 네, 여태까지. 그러니까 수원이랑 하기 전까지는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 거의 한 경기 평균 하나 이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명주 선수가 나가고 나서는 좀 적더라고요. 이명주 선수 그때까지 수치가. 그리고 경합 보시면은 수원이 60이고 포항이 40인데 경합도 포항이 성공률이 높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는 수원이 더 높은 성공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 수원이 거기에 라카르면 그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박살낸다고. 오늘 네, 오늘 그 포항 박살낸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나온 것 같아요, 경합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포항이 경합 성공률이 K리그 팀 중에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만큼 무주볼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뺏기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포항 보면은 경기 보면 되게 좀 끈덕지잖아요, 막 이렇게 네. 볼 뺏을 때도. 근데 이날은 수원이 더 지독하게 맞아요. 뺏은 거죠, 그 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그뭐 전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선수들의 정신적인 부분도 이 경합만 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경합이 높은 팀이 승리를 했네요. 드디어. 꼭 맞진 않더라고요. 근데 포항이 여태까지 1위였잖아, 이 경기 전까지. 근데 경합 성공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대변되는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이날 경기 양팀 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원은 역시 크게 변화가 없어요. 몇 경기째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요즘 그 경기 내용이 그래도 선수들의 손발이 그나마 좀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예. 이제야 손발이 좀 맞아가는 느낌도 있고요. 4-2-3-1 역시 나왔고, 이제 후반전에 염기훈 선수와 또 이제 그 권창훈. 중간 권창훈 선수 들어왔잖아요. 네. 권창훈 선수가 이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활약을 했어요. 그 타이밍도 좋았어. 나온 타이밍이 이게 원래 권창훈 선수가 막 이기고 있을 때 나왔으면은 그렇게 안 보고 있을 텐데, 지구 이제 계속 움직여 있다가 역습 네네. 상황에서 보니까 젊은 선수가 막 빠르게 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원래 지난 경기부터도 그렇지만 민상기 선수가 바뀌었잖아요. 중앙 맞아요. 선수가. 오랜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네. 사실 이 전주에 출전한 이 전전주인가 수원의 홈 경기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수원 경기장에 갔을 때 민상기 선수가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네. 머핀을 먹으라고 한 2개를 줬어요. 그 민상기 선수가요? 네. 착하네요. 근데 이제 그걸 먹고 아직도 이제 그 경기장에 없고 경기를 그 위쪽에서 지켜보길래 부상을 아직 이제 재활 중인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시합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계를 보면서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머핀 하나 더 먹어가지고 괜히 친한 척하고 싶고. 아무튼 그리고 뭐 요즘에 정대세 선수보다 로저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는 경기들이 좀 늘어났어요. 최근에.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정대 선수가 한 초반에 나오다가 좀 계속 부진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둘이 번갈아서 나오다가
네. 어느 순간 로저 선수가 거의 주전으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은 꼭 이제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어떻게 좀 경기 내용으로 좀 좋게 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날도 1득점을 기록했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뛰더라고요. 이날 진짜 열심히 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경기도 아마 로저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민상희 선수가 지금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네. 근데 그전에는 원래 헤이넨 선수랑 그 조성진 선수랑 둘이서 센터백을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래 출신이 중앙 수비시셨잖아요. 네네. 그 시각을 볼 때 어떻게 차이점이 좀 있나요? 두 조합이 조합의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수비가 더 뭐 괜찮았다든가. 그 뭐 결과론적이니까는 민상기 선수도 좀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스타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민상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다부지잖아요, 많이. 네, 근데 이제 헤이네르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센스 있게. 센스 있게 뭐 위치 선정이나 아니면은 뭐 커버 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민상기 선수는 이제 상대의 어떤 뭐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멘트가 붙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이제 뭐 미드필더 지역까지도 수비 가담이 이제 수비 범위가 굉장히 크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상기 선수가 더 짜증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의 수비 유형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명의 센터백 쓰면 대부분 한 명은 좀 센스 있는 선수, 한 명은 좀 빡세게 뛰는 선수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민상기 선수가 곽희주 선수가 있었을 때 곽희주 선수가 약간 빡센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아 그러면 제가 그 대학교 때도 그렇고 곽희주 선수랑 중앙수비를 같이 썼거든요. 네. 그럼 제가 약간 센스 있는 그렇죠. 지금도 센스 있잖아요. 형이 뒤처리하는 스타일. 저희 둘 다 갖다 부셨어요.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포항을 살펴보면 이날 포항도 조금 변화가 있었죠. 포항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최전방에 지금 어쨌든 제로톱 형태를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전방에 이광혁 선수가 나섰고요. 그 밑에 이제 뭐 김재성 선수가 같이 자리를 했고 그 아래에 이제 김승대 선수가 보통 이제 최전방 아래에 서면서 굉장히 움직임을 폭넓게 해가지고 공간들을 많이 찾아다녔잖아요. 네. 이날은 미드필드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 내용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 포메이션 이날 출전한 이 포메이션 미드필드 역할이 조금은 실패. 미스지 그쵸. 않을까. 딱 그 노림수를 어떻게 보면 깜짝을 노릴 수도 있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죠? 오히려 그 김승대 선수의 장점, 그러니까 공간을 찾아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죽어서 포항의 어떤 공격 루트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미스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저 자리가 손주현 선수였잖아요. 네. 네, 손주현 선수. 왜 안 나죠? 경고 누적. 네. 네. 그 손주현 선수의 경고 누적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원래 그 포항의 가장 큰 작점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네네. 유기적인 패스잖아요. 근데 그 원래 이명주 선수가 있을 때는 보니까 이명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패스나 뭐 공격 3분의 1 지역으로 투입하는 패스가 가장 많고 성공해도 좋았는데 그 이명주 선수가 나간 이후에는 손주현 선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대신한 건데 지금 오늘 이번 경기에 안 나와서 이제 김승대 선수한테 그걸 노리고 넣었는데 뭐 별로 그날 경기에서 많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의 장점이 살리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골키퍼가 원래 신하용 선수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이 아니라 이번 경기에는 김다솔 선수가 나왔어요. 네. 근데 선방률을 보시면은 신하용 선수는 35.4%였는데 김다솔 선수는 이 경기에서 25%밖에 안 됐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골키퍼가 바뀌어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신하영 선수가 작년부터도 그렇고 제가 누적된 자료를 보면 선방률 말씀하셨는데 선방률이 이제 유효슈팅 당한 것 중에 선방으로 막아낸 그런 비확률이잖아요. 근데 그 선방률이 그 신하영 선수가 거의 톱 레벨이에요. 지금 뭐 정소영 선수나 김승규 선수 못지않은 정도의 톱 레벨인데 그 선수가 이제 인천전에서 그 논란이 일었던 그 핸들링을 하고 이번 경기에 안 나왔는데 김다효 선수도 지금 백업을 있는데 다른 팀 가면 거의 주전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이날도 그 전반 초반에는 몇 개 선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아쉬운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렇죠. 실점 장면만 봐도 아마 네. 그 조금 정확한 판단이나 어떤 상황이 됐다라면 아니면 만약에 신하영 선수였다면 조금 더 한두 개는 캐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장면도 좀 아쉬움이 보였어요. 그 두 번째 산토스가 넣은 골 있잖아요. 아그 뚫고 지는 거. 손 뚫은 거 있잖아요. 아 맞고 들어. 네. 그게 진짜 막을 수 없는 골이었나요? 골키퍼로서? 일단 어쨌든 손에 터치는 됐잖아요. 그쵸. 그죠. 그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쳐냈다던가. 슛이 워낙 좋았으나 그것도 그렇고 또 세 번째 골도 네, 세 번째 골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약간 나오고, 타이밍이 그게 경기 감각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날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아. 그런데 이제 볼이 깔리는 속도 같은 게 이제 그치. 평소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판단 미스가 일었던 것도 같고요. 근데 패스 자체가 근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뿌렸어요. 아마 그건 방콕님도 나오는 넣었을걸요? 그거는? 넣었으면 넣었을 것 같아요. 헤딩 강볼. 터지는 거 아니야 방울 통과서. 근데 그런 패스는 진짜 나오기도 네. 힘들고 안 나온다고 또 하긴 힘든 좋은 패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냥 수원이 이날 좀 되는 날이었어요. 네. 운도 따랐고. 네. 네, 이상 포메이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매치 리포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은 이슬도령님이 한 잔 털고 하시는 프레시한 후레쉬 분석 해볼게요. 그럼 이제 경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날 양 팀의 총 패스 형태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두 팀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공통된 부분은 측면으로 볼이 전개가 많이 양 팀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중원에서 어떤 미드필드나 어떤 그런 중원 싸움이 치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의외인 점은 포항의 패스 형태가 이제 중앙 이제 미드필드 지역이잖아요. 센터 서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거의 텅 비다시피 했어요. 그만큼 아까 이제 네. 노우님이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손준 선수의 그 긴 공간이 저 자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패스 그 그림이 포항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포항에는 진짜 제가 계속 요직때 보면 원래 우리나라 대부분 다 페널티 박스 근처가 되게 허행하잖아요. 패스가 되게 다 측면으로만 빠지고, 근데 포항은 고기가 이제 빼곡하다 그거죠. 근데 지금은 포항답지 않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패스가 너무 횡해요. 원래 근데 요즘에 이제 현대 축구에서 이제 워낙에 그 수비가 블록 형태로 많이 중앙적으로 네. 밀집되다 보니까 사이드로 빠지는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하는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이드로 빠지는 볼들이 수비 라인부터 빠지거든요. 이게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사이드로 빠지는 네. 형태가 돼야 될 텐데 지금은 미드필드가 완전히 텅 비어 있고 수비 라인부터 사이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공격까지 연결되는 어떤 과정이 되게 단조롭게 되고 수비가 더 편한 거죠. 그렇죠. 수원 상대 수비가. 수원 입장에서는 되게 이미 대비하고 있으니까. 방향이 일단 사이드로 설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신세계 선수나 최재수 선수만 카바나 아니면 또 그의 커버 플레이만 또 이루어진다면 좀 쉽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패스 형태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포항이 원래 지금 패스 얘기하셔서 제가 하는데 포항이 가장 골 결정이 제일 높거든요, K리그에서.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 일어난 슈팅이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슈팅 중에 60% 이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날 경기만 보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는 슈팅이 50%밖에 안 돼요. 평소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50%는 K리그 전체 팀 중에서도 중위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날 패스가 측면으로 너무 빨리 빠지다 보니까 상대 수비도 하기 쉽고,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로 투입되는 패스도 적절치 않으니까 슈팅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또 하나 이제 그 요즘에 비용 대비 효과 따지면 이제 네. 김은선 선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네. 요즘에 되게 저렴하게 들어와서 잘 써먹고 되게 효과를 아주 좀 김 선수가
약간 인상에서도 난 빡세니까 함부로 오지 마라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도 네. 풍겨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포항에 같은 경우는 포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김영열 선수가 퍼펙 라인에서 22개 가로채기로 이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는데 김영희 선수도 좋긴 진짜 예쁘더라고. 몸이라는 게. 근데 이제 수원에서는 이제 김은선 선수가 중앙에서 27개 이제 가로채기로 진짜 미드필드. 그러니까 이 지역이 횡했던 이유가 손준호의 빈자리도 있겠지만 이 김은선 선수가 자리하면서 쓸고 중앙을 완전히 쓸어 커버를 남았네. 나. 그래서 이 경기뿐만이 아니고 김은선 선수 수원 경기를 지켜보면 이런 이제 상대의 볼을 끊는다거나 공격 형태를 끊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날 경기에서 절정에 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김영현 선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날 경기에 김영현 선수 기억나는 게 사이드에서 머리로 아, 네, 맞아. 봤어요. 그 투지. 넘어졌는데 봤어요, 방훈 씨? 그 이렇게 막 네. 넘어지는. 멋졌어요. 그 김영희 선수 몸 되게 좋더라고요. 그죠? 몸 되게 좋아서 몸싸움에 전 지지지도 않고. 터미네이터 같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 투지까지 있으니까. 원래 김원희 선수가 그 주전이었잖아요. 원래. 네. 근데 김영희 선수 와가지고 되게 잘 커버를 해주면 좋은데 계속 몇 경기째 지금 경기력이 안 좋네요. 그렇네요. 포항 팀 자체가. 그래서 일단 이 어쨌든 양 팀이 좀 사이드로 볼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나 살펴보려고 준비한 거는 이 사이드에서 이제 공격 중앙 지역으로 아니면 공격 지역으로 그러니까 공격 3분의 1 지역이죠. 네. 그쪽으로 연결되는 패스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수원하고 이제 포항의 차이가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즘에 이제 수원의 그 서정진 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드리블도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잘 먹혀요. 네. 툭툭 치는데도 그냥 수비가 그냥 축구나무처럼 떨어지잖아요. 네. 이날 경기에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수원이 측면으로 나갔을 때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공격 과정을 한 번 더 만드는 게 이제 좀 더 어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날도 이제 왼쪽보다는 서정진이 자리했던 오른쪽 지역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형태의 또 공격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뭐 득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산토스 선수 그때 슈팅했을 때그 터닝 슛한 거. 왼발. 그거랑 로저 선수 뭐 슈팅했을 때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뷰어상에서 패스 형태를 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이제 수원이 미드필드 이제 측면하고 그다음 공격 지역 측면에서 이제 중앙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측면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중앙에서 깜빡깜빡하는 지금 제가 포인트를 체크를 해놨는데 네. 바로 이 지역이 이제 서정진 선수나 또 이제 측면에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제 흐름들이거든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산토스 선수나 로저 선수에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항상 마무리는 이 지역에서는 로저 선수나 산토스 선수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슈팅 과정들이 나오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 이쪽 측면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서정진 선수의 움직임이 이 지역을 뚫고선 이 중앙까지 패스 연결이 조금 더 이제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뭐 크로스가 그냥 한 번에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 그냥 바로 패스가 넘어갈 때는 당연히 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수비 위치를 잡고 이제 경합 상황이 되던가 아니면은 패스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요즘 이제 서정진 선수 움직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한두 명을 제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러고서 치고 들어갈 때는 중앙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수적인 우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수비의 카바가 들어올 때 또 다른 선수에 대한 공격수들에 대한 또 이제 멘트가 좀 허술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중앙 지역에서의 어떤 공격 마무리 과정들이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어요. 그 이날 경기에 많이 나오고. 네. 이날 거의 아까 제가 터닝슛만 얘기했는데 또 하나 중거리도 있었잖아요. 산토스 선수가 잘 차게 했는데 맞죠? 아 맞아요. 맞죠? 예. 그것도 전반전에 있었죠. 나왔었죠. 예. 그런 패턴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왼쪽에서는 거의 이쪽으로 들어가는 볼이 없거든요. 패스가. 네. 지금 보시면 확실히 서정진 선수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이런 중앙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포항이 이날 지금 안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포항도 사이드로 볼이 나간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는 패스들이 상당히 좀 차이를 보였어요. 수원과. 지금 보시면
포항의 지금 이제 패스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좀 들어오고 있죠. 네, 근데 보시면 다 이제 중앙 이제 롱패스 미드필드 지역, 형태로 롱패스 형태로.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게 이쪽 지금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패스들이 들어왔어요. 네. 저 왼쪽보다는 거의 오른쪽 측면에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오른쪽 측면에서의 중요한 점은 이 패스 대부분 신광훈 선수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 어쨌든 볼이 측면으로 연결이 됐으면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 패스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날은 이 신광훈 선수가 요 측면이나 아니면 다른 미드필더를 안 거치고 한 번으로 중앙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많았어요. 원래 이제 신강훈 선수가 지난번인가? 작년에 이대영을 질 땐가 할 때 저런 패스 하나 있었잖아요. 뒤에서 후방에서 빵 때려가지고 스비라이 어시스트한 거죠? 네, 어시스트한 거. 그 신강훈 선수가 원래 저 위치에서 그런 뒷공간을 노린 패스가 장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날 패스 형태들이 대부분 이제 중앙으로, 아니 그러니까 밑으로 낮게 깔리는 패스들을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뭐 볼을 잡아도 뭐 공격수가 이제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볼을 받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볼이 중간에 또 차단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볼이 연결이 돼도 상대에게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패스 뭐 포항 이제 스틸타카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패스들이 짧은 패스가 연속으로 탁탁탁 이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비 라인의 붕괴나 수비에 대한 공간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긴 패스가 공격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그만큼 수비도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하다 보니까 공격 지역으로 연결이 돼도 그만큼 상대에게는 위협을 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날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이제 어쨌든 측면으로 나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공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포항이 공격 루트가 여기서 차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아까 패스 그림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통은 이 수원처럼 센터백끼리 주고받은 패스가 많아야 되는데 포항이 이번 경기에서 센터백끼리 주고받은 패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번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적인 경기 결과라기보다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잘 될 때는 뭐 공격 지역에서의 경기 이제 뭐 패스 형태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만큼 밑에서부터 풀어나오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가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중앙 수비들끼리 볼을 받으면서 반대로 전환하는 형태의 패스들이 밑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날 포항에 그런 패스들이 조금은 적게 나타났고 이날 경기 내용을 보면은 수원이 뭐 득점한 이후에 조금 내려서서 수비 형태를 갖추긴 했지만 뭐 전반 초반이나 그 이후에는 조금 공격적인 수비 위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로저 선수나 아니면은 뭐 서정민 선수, 그다음 고창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날 또 그라운드 사정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밑에서 돌리는 게 어떤 위험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볼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스가 나면은 수비 지역에서는 바로 또 실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수원이 공격적인 수비 위치를 잡았다면은 포항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수를 안 두고 바로바로 그냥 수비 지역을 벗어나는 패스를 연결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날 또 그 조사해 보는데 이제 포항의 중앙 수비수들이 원래 패스 횟수가 적긴 적더라고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많은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틸타카라고 하는데 포항 자체가 원래 이제 빌드업을 많이 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수비장에서 빨리 넘기고 그냥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가 되게 부분 전술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여전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이 그리고 뭐 워낙 공격 지역에서 좋아서 이제 그게 이제 주목을 받았지 수비 지역에서 뭐 빌드업이 되게 과정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전방 압박이 있을 때 되게 잘 풀어 나오는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이랑 했을 때 고정했을 때는 이유도 인천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니까 제대로 이제 패스 연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 탈압박이 이제 잘 그쵸, 잘 된다면 되면은- 포항한테 굉장히 이제 포항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탈압박이 된다면은 그만큼 포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걸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항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지금까지는 거의 K리그에서 한 2시즌 정도는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 하나 더 맞죠? 탈압박까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진짜 포항은 또 한 2시즌은 먹고 가지 않을까.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공수 평균 위치를 보시면 포항이 원래 공수 평균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간격이 전반에는 잘 유지가 됐는데 후반에 보시면은 간격도 넓어지고 그 아까 액츄얼 포메이션 네. 모양도 되게 후반에 많이 찌그러졌어요. 근데 이게 후반에 지다 보니까 공격을 하느라고 이 모양도 찌그러지고 간격도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수원대 포항의 경기를 보시면은 전 후반에 26m 정도로 다 잘 유지되고 그때는 모양도 안 찌그러지고 그래서 경기 결과도 2대1로 이겼었거든요. 근데 이날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후반에 포항이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좀 모양 형태가 많이 이상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네. 포항의 수비시 지금 위치가 중앙 수비수들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려면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고 있는 아, 상황에서. 공격시 보시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수비수들이 너무 처져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 수비수들이 아닌가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네. 근데 경기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다시 봤는데도 네. 오히려 포항 선수들이 지고 있는데도 더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상황에서 두 개가 털렸잖아요. 권창훈한테 두 개 다 털렸잖아요. 완전. 네. 이제 역습 상황에서 속도가 조금 그래서 이동 거리를 보시면 수원 선수들은 전부 다 10km 이상씩 다 이동 거리를 뛰었는데 포항 선수는 김재성, 김승대, 강수희 선수 빼고는 다 9km 뛰었다. 네, 뛰었어요. 거리를 뛰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중앙 수비수들이 못 뛴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원인도 있는 거죠. 중앙 수비들이 너무 적게 뛰었어요. 중앙 수비. 포항의 중앙 수비들이. 근데 수원은 보니까 중앙 수비들이 거의 다 10km 넘게 많이 뛰었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제 이날 수원이 이제 전체 이동 거리가 112km 정도 나왔나요? 네. 근데 적은 수치는 아닌데 이상하게도 또 11km 이상 뛰는 선수들이 없어요. 네. 전부가 많이 뛰는 선수, 이제 풀타임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 10km대에 머물렀고 이제 포항에는 김재성 선수나 김승대 선수 두 선수만이 이날 경기에서 11km 이상을 뛰었거든요. 그 이날 근데 산토 선수가 교체 일찍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교체 때까지 봤거든요. 산토 선수도 또 그대로 많이 뛰었으면 12km도 넘었어요. 그죠? 그 시간대까지는 아마 수원에서 가장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정 감독님이 그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토 선수가 계속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지금 안배를 바닥될 때 바닥되니까 선수를 그냥 빨리 잘하고 이기고 있으니까 바꿔서 권창훈 선수 같이 88 선수 넣었으니까 그런 안배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또 이날 경기가 그 양쪽에 그 신세계 선수나 이제 그 서정 선수가 중앙부터 좁힐 때는 신세계 선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날 포항에 측면에 있던 선수들이 수비 가담이 좀 많았어요. 그런 형태도 좀 많이 보였었고 그 상황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습이 이제 공격으로 전환될 때 공격은 올라가는데 수비는 같은 라인으로 못 올라가는 형태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근데 수원이 조금 특이한 게 김은선 선수 있잖아요. 미드필드에 지금 김은선 선수, 김주현 선수까지 두 선수가 갔잖아요. 네. 근데 김은선 선수가 약간 좀 수비형으로 쓰잖아요. 네. 딱 김은선 선수랑 포백 라인은 수비시 이동 거리가 많고 아 진짜요? 김주현 선수부터 공격 라인부터는 5명이 공격시 공격시. 이동. 딱 나뉘어요. 딱 나뉘었네요. 임무 분담이 확실하게 그래서 액션 포메이션 F인가 봐요. 아 그러네요. 네. 딱딱. 자기 포지션 할 일만 딱딱딱 하고. 네. 근데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1대1 상황에서 PK 판정이 번복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PK 판정으로 났으면은 또 이제 포항이 그쵸. 승부에 어떻게 보면 분수령인 네, 상황이었어요, 진짜. 네. 1대1 상황이었고. 그쵸. 여기서 만약에 PK에 나와서 먹혔으면은 솔직히 경기가 이대로 갔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네. 이런 경우는 축구에서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그쵸. 네. 그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판정- 번복이 된 게 아니다. 네, 판정 번복은 나기 아니고 전에 그러니까 보통은 판정을 네. 신중하게 하고. 예, 주심 레프리가 이제 판정을 이제 내면 보통 이제 거기서 번복이 안 되고 바로 그냥
PK를 줬으면 바로 그냥 PK를 하게 되는데 그 협력 판정에 의해서 일부심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3분 정도는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번복해서 이제 드롭볼로 이제 경기 재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도 K리그 팬들이 좀 더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한 판정을 하는 게 더 옳다고 보고 지금 1대1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PK를 찍었으면 아마 그 팬들이 그 이날 리플레이 나왔을 때도 네. 거의 김재 선수가 먼저 이제 핸들링을 하고 네. 키가 나온 거가 이제 신세경인가 네. 맞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심판 시야를 가려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네. 그거를 좀 더 상의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좋았던. 네, 저는 점이었죠. 그때 주심보다는 사실 그 일부심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심판위원장이면은, 그러니까 주심이 이제 그 포지션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부심이 이제 협력 이제 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번복해서 이제 드롭볼로 이제 경기를 재개를 했는데 아마 포인트를 조금 일부심 보신 분이 이제 포인트를 좀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으면 솔직히 포항 팬들도 아쉽긴 하지만 솔직히 리플레이 보면은 인정할 부분이잖아요. 아 줬으면 좋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열받겠지만 실제로 봐도 별로 놀라운 거리가 안 됐고. 저 집에서 그거 봤는데 그 주심 보신 분은 개인적으로 아는데 진짜 뜨끔해서 그 줬으면은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징계 한 먹죠. 징계 먹고 3경기 정도 이제 못 나오셨을 거예요. 만약 큰일 이렇게 나. 판정이 마무리되면 일단 경기 중단하고 네. 이러면 이런 거 이제 주심 입장에서는 감점 사유가 되나요? 네, 아마 감점 사유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이제 3경기 정도 이렇게 판정 제대로 지금처럼 했을 때. 잘 마무리됐어요. 마무리 잘 됐을 때는 아마 플러스 점수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제 네. 시간을 좀 끌어도.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심에 대한 플러스 점수보다는 그 일부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일부심이 먼저 콜을 준 건가요? 아마 일부심이나 대기심 쪽에서 이제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이날 이제 수원의 블루타카 신조어죠. 이제 수원이 밀고 있는 네. 블루타카 대 이제 포항의 스티타카 두 팀이 붙었어요. 이제 이게 한물 간 전술인데 둘 다. 아직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네, 어쨌든 이날 이제 경기 내용 미리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예상을 한번 해보면 두 팀이 조금 재밌는 상황이 이제 득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날 경기 전에 이제 17라운드까지잖아요. 네. 17라운드까지 두 팀이 이제 전반의 득점률이 굉장히 좀 저조했어요. 특히 이제 그 수원보다도 포항이 워낙 이제 후반전에 전체 득점률에서 후반에 득점한 이제 그 비율이 73%로 거의 대부분 이제 후반에 넣고 이제 반대로 실점을 한번 살펴보면 수원이 후반에 실점하는 이제 그 비율이 78%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그 수원은 이기고 있는 경기나 이런 경기도 이제 후반에 집중력이 좀 약화를 보이면서 이제 뭐 경기를 무승부로 끝낸다든지 역전패를 당한다든지 좀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날 두 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수치로만 보면은 포항이 이제 전반에 1대1로 끝났잖아요. 네. 이 수치상으로 보면 후반에는 이제 포항이 더 그쵸, 나은 그쵸. 결과를 보였어야 될 텐데 결과는 진짜 대반전을 이뤘잖아요. 네. 그 포항이 그 이날 그 17라운드까지 경기당 0.8 있고 그러니까 한 골로 실점을 안 한 거예요. 이날 좀 후반에요? 아니 전체요? 전체. 근데 이제 이날 4실점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꽤 크나큰 충격이죠. 근데 그 뭐 배우님이 뭐 네. 조사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명주 선수가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수원이를 하기 전까지 보니까 포항이 무실점이더라고요. 처음 그러니까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처음 실점한 거를 4실점을 한 거예요. 아 몰라서 네, 그래서 한 번에. 네. 그러니까 이날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게 이제 후반에 이제 수원은 실점률이 높고 포항은 득점률이 높은데 네네. 수원이 그게 다시 생각이 나네요. 박살낸다. 그만큼 정신무장을 해서 후반에 실점 하나도 안 했네요. 그렇네. 실점도 전반에 오고 그죠. 네.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고 나왔네요. 이번엔 집중력 저하가 안 됐네요. 이번에. 네. 네.
만나본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MOM은 서정진 선수였습니다. 뭐 이날 K리그에서는 로저가 받았잖아요. 그 연맹 홈페이지에서는. 근데 서정진 선수 얘기하신 것처럼 서정진 선수가 요즘에 되게 물이 좋아요. 그렇죠? 몸이 올라왔어요. 이날 경기에서도 솔직히 뭐 골이나 뭐 이런 어시스트는 다 산토스나 뭐 이런 선수한테 주목받았지만 실제로 포항을 휘저은 건 서정진 선수가 아닐까. 그죠. 뭐 사토스 선수나 로존이 슈팅 전까지의 상황들은 다 서정민 선수가 만들어준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날 경기에 직관하신 분들은 이 내용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정진 선수가 그 스프린트 횟수가 양팀 통틀어 제일 많더라고요. 그만큼 MOM 받을만 하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경기 관람 후기 및 방송 후기 등 여러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고민 끝에 상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유니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분석 방송은 금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이 봐주세요.